3월의 토요일 오후, 김영숙은 타워팰리스 32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 찻잔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2층 창가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녀는 흰색 캐시미어 카디건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곧 친구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과일 준비 다 됐어요? 부엌에서 남편 최병우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응, 정희 씨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이랑 미란 씨 좋아하는 멜론 다 준비했어.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남편이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과일을 썰고 있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액자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985년 결혼식 사진, 두 딸의 졸업 사진, 그리고 작년에 찍은 손주들과의 가족 사진까지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녀는 62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전 영숙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남편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체육관 창업을 준비하자 과감히 교직을 내려놓았지요. 당신 꿈을 응원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20년 전 병우가 대치동에 프리미엄 실버 필라테스 앤드 요가 센터를 열었을 때 영숙은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학부모 모임, 아파트 분여회, 성당 봉사 모임까지. 우리 남편이 국가대표 출신이라 정말 전문적으로 가르쳐요. 중년 건강 관리는 운동이 최고예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센터는 대치동 부유층 여성들의 사교 공간이 되었지요. 3년 전부터는 30년 지기 친구 박정희와 대학 동창 이미란에게도 적극적으로 센터를 권유했습니다. 정희는 대기업 임원 출신 남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미란은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며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너희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우리 나이에 아프면 자식들만 고생이야. 영숙의 권유에 두 친구는 흔쾌히 센터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 친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센터에서 만나 운동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영숙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병호도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렸습니다.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고 건강 식단을 추천하며 때로는 부부 갈등 상담까지 들어주곤 했습니다. 영숙은 남편과 친구들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영숙은 종종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현관으로 향하며 머리칼을 가볍게 쓸어 올렸지요. 문을 열자 정희와 미란이 와인 한 병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초대해줘서 고마워. 언니,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 우리 집 같아. 세 여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호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타났지요. 두 분 오셨어요? 오늘 운동은 잘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혈압약도 줄였다니까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완벽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62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30년 우정과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얼룩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신의 진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잔혹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영숙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친구들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3개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 깨지기 직전의 경고음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인잔이 비워질 때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미란과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손주 이야기, 건강검진 결과,
다음 달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화장실 불을 확인했지요.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간 거지? 부엌도 아니었습니다. 병호도 보이지 않았지요. 영숙은 복도를 따라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안방 침대 위 병호와 정희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지요. 병호의 손이 정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끄아! 영숙의 비명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요.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섰지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정희가 침대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를 여미며 고개를 숙였지요. 병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크기의 목소리였지요. 영숙아, 미안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영숙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거리가 30cm까지 좁혀졌지요. 너희들 몇 번이나 만난 거야? 언제부터야? 대답해. 1년 전부터.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 씨가 센터에 처음 오신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한테 조금씩 호감을 표현하셨어요. 저도 외롭기도 했고 그래서. 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요. 영숙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40년을.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미란이 갑자기 병호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요. 영숙은 미란을 돌아보았습니다. 미란아, 너는 왜 화를 내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미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숙아, 나도 미안해. 나도 병호 선생님하고 1년 넘게 만났어.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지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두 명이나.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친구야? 30년을 같이 지낸 사이가.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 병호 선생님이 운동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닥쳐!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외로우면 다 용서돼? 그게 친구 남편이랑 자도 되는 이유가 돼? 영숙은 병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당신은요? 당신은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 병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병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지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선수 생활 접을 때 내가 얼마나 위로했는데 체육관 창업할 때 내가 교직까지 그만뒀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영숙이 병호를 밀쳤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지요. 영숙은 정희와 미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대학 동창,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영수가. 나가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와 미라는 서둘러 짐을 챙겼지요. 구두를 신으며 뒤돌아봤지만 영숙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과 병호만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오늘부터 딸 집에 갈 거예요.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지요. 여보, 말 걸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이혼하고 상간 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기계적으로 집어넣었지요. 30분 만에 짐을 다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영숙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40년의 추억들.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지요. 62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네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2년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지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영숙은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수진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수진의 시선이 캐리어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지요. 부은 눈, 창백한 입술,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지요. 수진은 얼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받아드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영숙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정희 이모하고 미란 이모하고 둘 다. 네, 둘 다 뭐요? 1년 넘게 불륜을.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찻잔을 놓는 것도 잊었지요. 차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안방에서 내가 직접 봤어. 영숙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안방의 장면, 정희의 고백, 미란의 자백. 30분 동안 이야기했지요. 수지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나는 괜찮아. 이제 결심했으니까.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지요.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이혼하고 두 사람한테 상간 소송도 걸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영숙은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지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안방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목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같은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끝이에요.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문제예요. 센터가 남편 명의죠? 배우자로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업주부셨으니
40년을 뒷바라지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간 소송은 더 까다롭습니다. 배우자 아닌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지요.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집 거실에서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굳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30년 우정을 그렇게 배신하고 용서를 바라요? 영숙아. 나도 정신이 없었어.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 병호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친구 남편하고 잤어요? 그게 말이 돼요? 미안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5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었습니다.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지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영숙은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지요.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응, 만났어. 영숙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증거 부족, 재산 분할의 어려움, 상간 소송의 높은 벽, 모든 것이 막막했지요. 엄마,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긴. 포기는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62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지요.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가족을 돌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4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60대 이혼이라고 쳤지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황혼 이혼 급증, 여성 노후 빈곤 심각, 중년 이혼 여성 10명 중 7명 경제적 어려움, 이혼 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60대 여성들.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의 새 출발. 제주도 카페 창업한 이혼 여성의 반전 인생. 영숙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제주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62년을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새벽 1시, 영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하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찾을 방법을 물어볼 것입니다.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낼 전략을 상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9시, 영숙은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질문 목록을 적어왔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센터 CCTV는 어떨까요? 영업시간 외에 두 분이 단둘이 있는 장면이라도 있으면.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센터는 병호가 관리했지만 영숙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영숙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병호가 없는 시간을 골랐지요. 사무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 녹화 파일 3개월치를 확인했습니다. 1월 15일 밤 10시 센터 문을 닫은 후 병호와 정희가 운동복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에 나왔지요. 2월 8일 밤 9시 30분 병호와 미란이 요가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영숙은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아팠지만 참았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카페 매물 사진들을 보여주었지요. 이혼하시면 이런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건 어때요? 엄마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영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햇살 가득한 창문, 아담한 테이블들.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엄마, 62세면 아직 젊으세요. 우리 아는 분 중에 70세에 빵집 차린 분도 있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지요.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병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송은 받아들이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다만 한 번만 만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3월 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합니다. 아파트 절반, 센터 지분 30%, 위자료 1억 5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4월 초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영숙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지요.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지요.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주에 카페 매물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설레시죠? 응, 조금은.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지요.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 분노, 절망, 그리고 결심.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지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카페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볼 것입니다. 메뉴도 구상해 볼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고민할 것입니다. 62세. 인생 2막의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지요. 영숙은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지요.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